안녕하세요. 시리어스맨 13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2주간 가장 큰 변화는 TQQQ 무한 매수법 네 번째 사이클을 성공적으로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손해 없이 탈출은 했지만 시간의 기회비용으로 본다면 다소 손해를 본 투자였습니다. 반면 속슬은 아직까지 탈출은 성공하지 못했고 손실의 폭은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추가 구조자금 투입한 지 40회의 분할 중에서 약 반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멀었네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영상의 수가 13개 정도 되면서 처음부터 저를 봐주셨던 분은 잘 아시겠지만 중간에 처음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영상 초반에 제가 뭐 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 3월부터 시드 대략 4억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약 3만 불은 예비비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반은 무한 매수법, 나머지 반은 밸류 리밸런싱이라는 투자로 10년 안에 100억으로 불리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저 세 가지 축을 다 합쳐서 대략 4억 3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탈출에 성공한 이번 투자에 대해서는 한번 돌이켜보는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분석 영상이라서 말이 좀 많으니 역시나 아시죠? 설거지 하시면서, 달리기 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라디오 듣듯이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그럴듯했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썸네일에 있는 2주간의 손실 또는 이득의 숫자는 영상 찍는 날의 환율을 반영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소 맞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달러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썸네일은 원화로 표기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 얘기 한번 보시죠. 이번에 탈출에 성공한 TQQQ의 네 번째 사이클, 아직 탈출하지 못한 속슬의 일곱 번째 사이클의 페이는 한마디로 욕심과 방심에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12번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제가 하는 투자 방식은 날카로운 기계적인 계산으로만 하는 투자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정량적인 분석과 정성적인 분석이 혼재되어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 방법이 대체로 대다수의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거둘 수만 있다면 대다수의 날카롭지 못한 저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제 분석의 결론이 뭐였죠? 바로 욕심과 방심입니다. 한자로 보면 마음 십자가 두 개나 들어갑니다. 역시 정성적인 분석인 것이죠. 먼저 6개월간의 TQQQ 주가 그래프 보면서 반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작전의 가설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제가 투자를 시작한 네 번째 사이클의 TQQQ는 5월 11일 시작되었습니다. TQQQ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3월 말부터 시작한 대세 상승장은 맞았습니다. 거의 3개월 내내 올랐죠. 그리고 그래프상에서 최고점과 제 투자 엑셀상의 최고 수익률 역시 공이 6월 2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네 번째 사이클에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한 달간은 계속 상승장의 달콤한 과실을 누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제가 이번 네 번째 사이클은 그동안 초반에 투자금이 적어서 수익이 적었던 것을 보완하려고 10 플러스 30 전략, 즉 초기에 10회 물량의 자본을 투입해서 한꺼번에 사버리고 나머지 30회 동안은 분할하는 작전을 썼었습니다. 보시는 엑셀의 첫 줄 초록색 글씨를 보시면 대세 상승 장에서는 31%의 수익률을 거두면 매도하자고 써놨습니다. 제가 말하는 페인의 욕심과 방심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반성입니다. 만약에 제가 목표 매도 수익률을 31%가 아니라 11%로 해놨다면 어땠을까요? 대략 계산하니 25,000불, 약 3천만 원의 이득을 보고 사이클이 종료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후양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다음 투자에 대한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가설 설정에 도움이 되죠. 제가 이번에 10 플러스 30이라고 탐욕 작전으로 변경을 해놓고 놓친 게 무엇인가 생각을 했을 때 후회된 것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 처음엔 10 플러스 30 전략 자체가 욕심을 너무 내는 써서는 안 되는 전략인가 하고 반성을 하다가 한 달간 계속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고 그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낸 결론이 바로 이것이지요. 대세 상승장에서는 10 플러스 30이라고 하는 탐욕 설정을 해놨다면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수익 구간을 31%, 탐욕 더하기 탐욕으로 31%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11%로 낮추는 안전 설정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걸 놓친 거를 방심이라고 원인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번이 네 번째 TQQQ 투자 전체 엑셀표입니다.
총 64번의 투자, 즉 64 영업일 투자 끝에 본전을 찾고 나온 실패한 투자이지요. 기간으로는 5월 11일 시작해서 8월 13일에 빠져나왔으니 총 3개월간입니다. 거래는 계속 이루어졌으니까 수수료만 계속 사용하고 금액상으로는 본전이지만 결국은 손해를 본 거래였습니다. 이 길고 지루한 엑셀을 보십시오. 힘들었던 3개월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속슬은 어땠을까요? 제가 얘기한 욕심과 방심이 맞을까요? 6개월간의 속슬 주가 그래프입니다. 속슬의 7번째 무한 매수법은 5월 26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최고점이 도달했을 시점이네요. 차트상의 최고점은 6월 22일이었습니다. 제 엑셀상의 최고 수익률은 16번째 투자가 이루어졌던 6월 18일이었습니다. 수익률은 24.06%를 기록했었는데요. 이때 팔았다면 16,000불, 약 2,300만 원의 이득을 보고 사이클을 종료했었을 것입니다. 속슬은 TQQQ에 비해서 변동성이 커서 첫 줄 초록색 글씨를 보면 36%의 수익률을 목표로 매도 설정을 하자고 써놨었는데요. 너무 큰 욕심이었습니다. 10 플러스 30 전략을 마찬가지로 썼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TQQQ에서는 아까 목표 수익률을 11%라고 말씀드렸죠. 속슬에서는 목표 수익률을 21%로 잡았으면 아주 해피한 투자였을 것 같습니다. 보조 지표를 사용해서 I가 70을 넘어가면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낮게 잡고 RSI가 30 아래로 떨어지면 과매도 구간이므로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아도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한 매수법 진행하면서 I 보조 지표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미처 몰라서 작전 실패로 속수는 아직도 마이너스 구간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전체 엑스레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채로 총 54회의 거래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간으로는 5월 26일 시작해서 현재 3개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3개월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 2만 불의 구조자금을 다 투입한 시점에서도 본전 회복을 못했을 때는 아마 손실을 확정하고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대세 상승장에서는 무한 매수법, TQQQ와 속슬 모두는 10 플러스 30 작전을 쓰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목표 매도가를 TQQQ는 11%, 속슬은 21%로 잡고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이 가설을 다음 대세 상승장에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세 상승장을 도대체 너는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것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 가지 자료 검증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가설을 정리해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즉 초기 전시 상황 같은 제가 생각하는 대세 상승장을 말합니다. 이때는 공격적으로 10 플러스 30으로 시작하고 목표 수익률을 TQQQ와 속스를 각각 11 그리고 21%로 다소 보수적으로 잡는 선 공격 후 수비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평시 상황에서는 40회 분할로 시작하고 20회까지는 목표 수익률을 TQQQ 속스 각각 21, 31%로 잡고 21회차부터는 11%, 21%로 낮춰 잡는 선 수비 후 공격법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보조 지표로 RSI를 사용해서 무한 매수법의 중간에 전시든 평시든 어느 상황이더라도 70이 넘으면 과매수 구간이므로 목표 수익률을 11%로 낮추고 30 이하로 과매도 구간이라면 중간에라도 21%로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무한 매수법 엑셀에서는 RSI 수치도 함께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제 방식대로 가면 갈수록 무한 매수법의 오리지널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무한 매수법의 원리만 가져와서 제 마음대로 바꾼 투자법이 맞겠습니다. 다음은 2주간의 시장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눈에 크게 띈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개가 연관이 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국 30년물 국채의 바이백입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미국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서 가격이 떨어지자 다시 되사들인 것인데요. 그러면서 돈이 없으니 다시 단기채를 발행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달러 자산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면서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상승했습니다. 한때 8만 달러를 찍고 다소 빠져서 현재 7만 9천 불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의 가격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불신에 대한 반작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자본시장이 참 재밌습니다. 물론 지난 7, 8월에 힘들었던 고통은 잊기 힘들지만요. 이제 2주간의 저의 계좌 변화 보시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TQQQ 무한 매수법의 네 번째 사이클 종료와 함께 다섯 번째 사이클의 시작입니다.
40회 분할 초기 20회는 목표 수익률 21%, 후반 20회는 목표 수익률 11%입니다. 먼저 오늘 TQQQ와 속슬의 주가 변화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위의 그래프가 2주 전 TQQQ의 그래프, 아래가 오늘의 TQQQ 그래프입니다. 2주 전 73.06불에서 오늘 70.27불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속슬은 2주 전 133불에서 오늘 115.67불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위가 2주 전 속슬의 그래프, 아래가 오늘의 그래프입니다. 저희 한 주간 무한 매수법 계좌 보시겠습니다. 먼저 TQQQ입니다. 구조자금을 투입한 지 14회차 만에 TQQQ는 본전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원래는 5%라도 이득을 챙기고 나오려고 했었는데요. 그래도 마이너스지만 이게 너무 길고 지루한 투자가 지겨워서 그냥 거의 본전 되자마자 모두 매도하고 탈출했습니다. 이래저래 무한 매수법 TQQQ의 본전은 조금 손해를 본 채로 다시 새로운 5번째 사이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회까지는 목표 수익률 20%를 향해 달리고 21회부터는 목표 수익률을 11%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RSI 지표를 추가해서 과매도 과매수 구간을 살펴서 목표 수익률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략은 앞서 드린 표와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현재 RSI 수치는 47로 안정 구간에 있고 투자 9회차여서 목표 수익률은 21%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속슬 엑셀 보시겠습니다. 구조자금이 투입된 지 벌써 22 영업일째입니다. 구조자금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마이너스 30%대의 손실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구조자금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은 18회를 다 투입하고도 손실인 경우에는 손절하고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는 현재 136불로 낮아져 있습니다. 빠른 속슬의 회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식수는 258주입니다. 현재 TQQQ와 속슬의 계좌 상태입니다. TQQQ는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돼서 309주가 모여진 상태고 마이너스 4.3%, 속슬은 아직 사이클이 끝나지 않아서 위가 2주 전, 아래가 오늘의 계좌 상태입니다. 속슬의 탈출이 요원합니다. 다음은 VR 계좌 보시겠습니다. 위가 2주 전, 아래가 오늘의 VR 계좌 상태입니다. 지난주 16.48%의 수익률은 11.76%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단에 닿지는 않아서 매수 매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래였으면 제가 이제 다른 자료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의 주식 계좌의 변화, 무한 매수법 VR 엑셀의 변화를 주저리 말씀드리는 게 저에게는 하나의 기록으로 남아서 의미가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봐주시는데 큰 감흥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을 때 자본의 증감이 약간 재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주가의 변동이 박스핏처럼 왔다 갔다만 하거나 큰 흐름의 변화가 없다면 그다지 재미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채널의 방향에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의 목표인 100억이 어떻게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은 세세한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본의 규모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보여드리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었고 대신에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자본 주식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저 같은 일반인의 시각으로 설명 내지는 또는 그냥 이야기해 보는 쪽으로 병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숙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는 무한매수법, VR, 예비비 모두에서 대략 17,000불 내외의 마이너스 손실 상태라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향후 재정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하나씩 개선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